기술의 혼다가 놓인 상황을 보니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10년 후 토요타의 미래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근엔 BMW 회장도 토요타 기호 회장처럼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에 대해 불만을 표한 건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준비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기술 패권의 편협. 세상이 이렇게 변하네요.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일본의 배터리 산업은 한국과 중국과의 점유율 경쟁에서 완패해버렸다. 그동안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막대한 자부심을 품어왔던 일본에선 최근 글로벌 전기차 전환의 흐름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지난 수십 년간 지켜왔던 자동차 왕국의 명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일본 유명 완성차 업체에서 자사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일본산이 아닌 한국산을 탑재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까지 쏟아지기 시작하자 소식을 접한 수많은 일본인들은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절망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일본 완성차 업계에선 자국산 부품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품질 때문에 까다롭기로 유명했던 데다 노골적으로 한국산 부품에 대한 무시와 평화, 기조가 업계 전반에 만연해 있어 한국산 부품을 채택하지 않기로 소문난 기업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사의 경우에도 글로벌 6대 거대 자동차사와 거래를 이어갔었지만 유독 일본 완성차 업계에선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콧대 높던 일본 자동차 업계에서 최근 결국 한국의 높은 기술력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것이었는데요.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혼다가 최근 2024년 출시 예정인 자사의 첫 순수 전기차 프롤로그의 티저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그와 함께 해당 전기차에 탑재될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라는 것이 밝혀져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배터리는 현재 그 제조사의 존재만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신뢰도 상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프롤로그라는 말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순수 전기차 시대를 시작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혼다의 계획과 달리 지난 수년간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인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을 애써 외면하고 끝내 하이브리드 시장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이미 현재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관심사에서 빠르게 잊혀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면 이제 완벽하게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태가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최후의 최후까지 고수해왔던 알량한 자존심을 버리고 다금이 글로벌 전기차 업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LG에너지솔루션을 파트너로 잡은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혼다의 프롤로그가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공동 개발한 얼티엄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 업계는 큰 관심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공동 개발한 얼티엄 플랫폼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파우치형 배터리,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모터와 히트펌프 기술 등이 제공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혼다는 프롤로그뿐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또 다른 자사의 신형 전기차 아큐라이브에도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를 탑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혀 한국산 배터리와의 협력만이 작금의 패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을 매우 노골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혼다가 이토록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걸고 있는 이유에는 최근 발표된 글로벌 배터리 업계 점유율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SN리서치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국내 3사의 배터리 LG양은 42.5GWh로 전년 대비 무려 54.1%나 증가하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주요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과 페브, 레이 등 다수의 일본 업체들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며 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 중 파나소닉은
1분기에만 무려 7.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배터리 업계의 마지막 자존심이 심각하게 구겨졌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 일본의 주요 매체들에서조차 일본 기업의 기술력이 한국 기업보다 크게 뒤처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자조 섞인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18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선 최근 세계 각국에서 배터리 충전 시간을 내연기관 주유시간 수준으로 단축한 전기차가 쏙쏙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전기차 보급에 큰 걸림들로 지적되어 왔던 급속 충전 기술력이 향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게 될 것이며, 최근 미국 테슬라와 한국 현대차가 선보인 최신 모델들을 소개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경쟁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는 씀씀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특히 매체는 최근 현대차가 350kW 급속 충전이 가능한 SUV 형태의 전기차 아이오닉5를 일본 시장에 출시한 것에 대해 집중 조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당 아이오닉5 기종이 5분 급속 충전을 마치면 약 22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토 전 현대모빌리티 재팬 선임 스페셜리스트는 주유소 급유와 비슷한 감각으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본 시장에 당당히 진출한 아이오닉5의 성공에 대해 극도의 자신감을 표출하기도 했죠.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급속 충전이 가능했던 전기차는 선두주자인 테슬라를 제외하면 최고급 브랜드들만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이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대중화시키고 있는 현대차의 기술력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충전시간 단축 경쟁을 벌이는 것은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따지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충전시간이었기 때문인데요. 딜로이트 토머츠 그룹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을 계획하는 소비자의 무려 20% 이상이 충전시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이 불과 몇 분 만에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반면 전기차는 급속 충전기로도 완충을 하는 데에도 30분 이상이 걸려 구매가 꺼려진다는 대답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처럼 전기차 시장에서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출력 급속 충전 기술력을 일본 업체들에선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닛산의 주력 전기차인 아리아의 충전 출력은 겨우 130kW 수준이고, 최근 도요타가 일본과 영국에서 전격 출시한 신형 모델인 BZ4X의 출력 역시 150kW에 불과해 아이오닉5의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리아가 대략 300km를 달리려면 급속 충전기를 사용해도 무려 30분가량을 충전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급속 충전 경쟁에서 뒤지는 이유는 충전 인프라가 압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도쿄전력홀딩스의 충전 인프라 자회사인 이모빌리티 파워 ELP가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이모빌리티 파워가 설치하는 급속 충전기들 종 대부분이 50kW 이하였기 때문이었죠. 부랴부랴 지난해부터 일본 내에서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전기차 전환 정책으로 인해 90kW급 충전기를 설치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업계 내부에선 일본의 충전 인프라를 고려해 볼 때 이는 130kW인 아리아 정도나 충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흑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본 자동차 업계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일본 업체들이 급속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이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출력 급속 충전이 가능하려면 배터리가 그만한 고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전기차 설계를 대폭 변경하는데, 최근 이러한 변화의 기조를 오래전부터 예측해왔던 현대자동차와 포르쉐는 전기차의 배터리와 모터가 800V의 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를 대폭 변경해왔습니다. 반면 최근까지도 일본 전기차의 설계는 여전히 수년 전 주력으로 설계되어 왔던 400V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당장 800V 전압을 견디려면 제조 비용이 더욱 비싸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비중은 0.6%에 불과해 결국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에선 급속 충전 경쟁에 뛰어드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가격을 낮춰 전기차를 보급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기술 경쟁력과 가격 경쟁력 모두에서 현재 일본 자동차 업계는 신기할 정도로 몰락의 지름길을 스스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미혼 게이자의 신문은 지금과 같이 급속 충전 경쟁에서 경쟁사와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면 그간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내면기관 시대에 확보했던 세계시장 점유율을 대거 잃을 수밖에 없다. 매우 씁쓸한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매체는 현재 일본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고출력 급속 충전 기능이 탑재된 한국의 아이오닉5가 약 5천만원 안팎의 모델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최근 일본 내에서도 LG에너지 솔루션에 배터리를 탑재하기로 결정한 혼다의 결정이 납득이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일본이 자국의 경제를 뒷받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는데요. 최근 일본은 현존하는 기술력 부문에서 도저히 한국과 미국, 중국 등의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양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전기를 이동시키는 물질로 사용해왔던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를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밀도가 높아 충전 용량이 기존 배터리보다 무려 2배 이상 크고 폭발 위험 역시 극도로 낮은 차세대 배터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와 닛산, 혼다 등 일본 업체들은 가장 적극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반드시 2030년 안에 상용화시키겠다는 필사의 각오를 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 시점은 빨라도 2030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일본 업체들과 글로벌 업계와의 상당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시장 조사업체 SN리서치에 따르면 현재 산업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전고체 배터리의 산업화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2020년대 말까지는 양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라는 분석을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SN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여전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해 극복해야 할 관문들이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2030년 내 상용화 주장을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력이 대폭 개선돼 주행거리와 안정성 모두 크게 향상되고 있는 기술적 상승세를 볼 때 전고체 배터리의 산업화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출시될 고성능 배터리를 바탕으로 빠른 전동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라고 밝히기도 했죠. 심지어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전고체 배터리의 기술 개발 속도가 일본 기업에 비해서도 우리 기업들 역시 결코 뒤처지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결국 우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이 결코 자만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이어나간다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헛발질만을 계속하고 있는 일본에게 추월당할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의 기술 유출뿐만 아니라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때로는 매우 강력한 철퇴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벤츠 BM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함. 천하의 독일 차가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다니 충격적이죠. 좀 더 힘을 내서 중국 말고는 세계 점유율을 80% 정도 되도록 연구한 것을 빨리 적용해야 된긴. 나라에서 적극 지원하고 연구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컴퓨터, 배터리, 재질 연구 등은 교수도 최소 300% 넘게 채용하고 학생 수도 300에서 400% 이상 뽑아 가르쳐야 한다. 쪽 수많은 중국을 어떻게 이기겠는가. 우리도 머리수 숫자 싸움에 지지 않게 재정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밀어야 한다.
역시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다변화시키는 거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라는 걸 느끼네. 한국이 확실히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네. 빠른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